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또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투자자들이 그래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홍콩 시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금 잠시 잊혀졌지만 영국 브렉시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재료들이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재료가 아닐까 싶고, 그 외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는 경제 지표들, 또 그리고 중동에서는 지금 이라크에서 반미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 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동에서 그런 불안이 또 일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유가도 또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채권도 이제 재미는 다 봤다. 또 그리고 금도 가격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이동되는 분위기입니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이동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미중 무역 협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더 악화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 잠시 이렇게 주춤거려 넣어서 너무 우월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부분은 바로 내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어요. 또 그리고 금리를 낮추지 뜬금없이 갑자기 금리를 인하했다 이러면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금리 동결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시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참고 삼아 봐야 될 부분은 그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금리 인하 의견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경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의견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이슈밖에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 흐르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돈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팔고 있고,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죠. 저 돈들은 어떤 시중에 그 돈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단기적으로 맡긴 않는 CMA, MMF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돈, 개인들이 그냥 맡겨놓은 돈을 갖다가 금융투자에서 저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금융투자에서 사람들 돈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우리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저 돈은 주식 투자라고 맡긴 돈이 아니고 그냥 이자 좀 따먹으려고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우리 주식 시장 방어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2100을 또 지지를 받았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앞으로 또 계속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100 이하로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숨 넣을 수 있죠. 자, 시장 수급을 본 김에 좀 더 살펴봅시다. 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최근 1분기 동안 약 3조 7,700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4조 3,700억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이 금융투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돈들은 주식투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맡겨놓은 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는 별로 없어요. 아직은 예전엔 지수 방어한다고 한참 이렇게 매수해 주더니 지금은 별
그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보험과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오는 매수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제가 색깔을 다시 한번 칠해 드릴게요. 이 보험과 사모펀드 쪽에서 요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쟤들이 어렵다 이 말이죠. 보험도 마찬가지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얘들이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저게 나름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도 이 종목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 보험 쪽에서 생각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이 종목 쪽에서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내가 가진 돈에서 그래도 요건 좀 투입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제가 뭐 인터넷 다 보는 자리에서 이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서도 공개를 하면 보험과 사모펀드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국가지자체하고 연기금 하도 공개했더니 연기금을 하도 공개했더니 국가지자체 여기 하나 있었어요. 요걸 갖다 연기금 쪽으로 딱 포함을 시키는 못된 짓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보험과 사모펀드 이런 것도 열심히 까버리면 포트폴리오를 까버리면 이것도 저기 한국거래소에다가 못 살겠다 들어와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민원할 수 있잖아요 기관들끼리. 그럼 우리가 그나마 보는 수급 분석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안 할 겁니다. 그냥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인터넷 공개 안 되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제가 이번 주나 뭐 시간 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시장 수급이 그렇다 이 정도로 보고요.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4종목이 있습니다. 이 4종목을 한번 살펴봅시다. 뭐 4종목밖에 없어 가지고요. 자, 보니까 이렇게 조금 당깁시다. 자, 당겨서 보니까 지금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마땅히 조금 접근하기 좀 그래요. 그렇죠?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접근하기 그렇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원제약과 호텔신라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해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도 S-오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잘하면 어떤 기술적 분석의 역이용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이거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S-오일부터 보면은 지금 S-오일이 잘 나가다가 추세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한번 반등이 일어나 가지고 요게 중요해요. 요 가격대에 세력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제 이런 보통 우리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딛고 올라서거든요. 딛고 이렇게 올라섰는데 하락할 때는 그냥 이등평선 같은데 맞고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등평선이 있는데 주가 상승하다 맞고 떨어지면 이거 이제 한동안 또 조정 가는 거예요. 일단 S-오일 같은 경우 지금 누가 팔아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니까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팔았죠. 한 달 팔았는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평균 매수 단가가 10만원입니다. 그럼 이 판 건 뭐냐? 뭐 손해보고 팔았다라고 보면 저 판 거는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저거는 한국 시장 비중 조절하느라 저렇게 매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또 최근 한 1분기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계속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S-오일이라는 종목과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 물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매도가 던져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 말이죠. 일단 외국인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지금 9만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냥 더 떨어지면 손해잖아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죠? 외국인들은 이게 평균 매수 단가인데 그러면 기술적 지표 역이용, 그러니까 이 역이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추세는 살아있고 외국인들이 손해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오늘 매수 들어왔는데 만약에 내일 장중이라도 매수 들어온다면 요거는 한 9만원 정도 손절선 딱 잡고요. 뭐 최악의 두 가지죠. 단기로 들어가게 되면 손절선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고, 장기 투자로 하게 된다면 어차피 뭐 SOE라는 종목은 괜찮잖아요. 좋은 종목 아닙니까? 대주주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아람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면 요거는 다 물리면 장기 투자 간다, 아니면 손절선 잡고 단기 투자한다, 이렇게 잡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 하면 10만원 정도 딱, 이게 11만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목표 주가 10만원 정도 딱 잡고 끌고 가보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한다 치면 뭐 싸게 좀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든지, 그런 전략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 그렇고요. SKC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SKC는 좀 그래요. 접근하기가 모든 세력들이 지금 수익권이라서 언제 팔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참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제 전고점을 갱신해서 잘하면 주가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봐도 되겠죠. 근데 그래도 내가 꼬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해보면 되죠. 뭐 자기 돈과 자기가 투자하는데 뭐라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45,000원 정도 난 잡고 갈란다, 이거 손절선 딱 잡고 매수는 뭐 47,500원 돌파하면 매수할란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47,500원 이상에서 돌파하면 매수하고 손절선 이 정도 47,000원 정도의 손절선 딱 잡고 간다, 이렇게 계획 잡고 가도 되겠죠. 일단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도 잘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베팅하는 거죠. SKC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이거 충분히 역사적 고점을 한번 만들 수도 있겠다 싶으면 손절선 잡고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죠. 그런 계획 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괜찮죠. 이 장기적으로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 근데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너무 이격도가 벌어져서 제가 이런 종목 좀 기다려야 된다 안 했습니까? 그냥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놨다가요, 꼭 이 종목 한번 매수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매수해 주기 때문에 기회가 나올런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들고 있다면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있고, 장기 투자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들어가긴 좀 그렇고, 좀 눌릴 때까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한번 잡아보고, 안 오면 뭐 그냥 보낸다, 이런 생각으로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죠. 호텔신라도 상당히 괜찮죠. 이 종목도 멀리 봐도 되죠. 지금 이 주가 수준이요, 뭐 여기 딱 와 있는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요거 비슷하다고, 요런 거 비슷한 지점이라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향후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일단은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건 팔아도 이건 매수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유통업 관련해서도 특히 면세점 사업,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이야기 제가 자주 드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몇 종목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호텔신라, 뭐 대원제약, 그리고 단기 투자 관심 종목은 앞서 뭐 SO일이라든지 SKC 말씀은 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뭐 선택 권하기는 좀 그래요.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뭐 저는 좀 안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기 투자 관심 종목은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